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코로나19가 오면서 새로운 미래가 수년이 앞당겨졌죠. 특히나 우리의 직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년 조직 문화의 트렌드를 예견한 신조어와 함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벌써 11월입니다. 2022년을 2021년이라고 자꾸 막 실수해서 그러니까요. 고쳐 쓰고 이랬던 게 이제 좀 익숙해질 만한데 이제 또 23년을 22년이라고 잘못 써서 고쳐 써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토끼의 직장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맘때쯤이면 쏟아지는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와 연구위원들이 해마다 내놓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죠. 여기서 나온 키워드인데요. 바로 오피스 빅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불어닥친 재택근무뿐 아니라 이직과 퇴직의 열풍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변화가 마치 우주 대폭발인 빅뱅처럼 매우 폭발적이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코로나19로 달라진 직장 문화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재택근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진 게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문화가 빅뱅 수준으로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단연 재택근무일 겁니다. 네. 코로나 확산 위기가 사라지면서 대다수 직장인은 사무실로 복귀했지만 참신한 업무 처리 방식을 발굴하고 탐색하는 조직의 실험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장비를 갖춘 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 또 한 발 더 나아가 한적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이라는 개념까지 생겨났으니까요. 맞아요. 저희 이 고용브리핑 365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즐기고 맛집 투어하다가 일하고 서핑하고 들어와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해지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참 부러운데요. 네, 21세기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노마드, 특히 IT 업계에서 활발한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3배 증가해서 약 네. 3,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 수는 계속 늘어 2035년엔 10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상적인 사무실로의 출퇴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MZ세대에게 특히나 인기입니다. 네, 이 노동 시장의 주축이 되는 게 바로 이 MZ 세대이다 보니까 이들이 선호하는 근무 방식이 앞으로도 좀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에요. 네, 어쩌면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하는 대로 근무 장소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매력을 직장 선택의 기준점으로 삼기도 하니까요. 네. 또 하나의 오피스 빅뱅을 꼽자면 바로 활발해진 퇴직과 이직입니다. 맞아요.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도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을 만큼 퇴사나 이직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해진 그런 사회예요. 네, 맞습니다. 자네는 임원이 될 제목이야. 한 대기업 임원이 신입사원에게 이런 덕담을 건넸다면 그 사원은 기뻐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그쵸? 큽니다. 임원이 될 때까지 수십 년간 회사에 다닐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요. 젊은 세대의 로망은 임원이 아니라 이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야 커리어도 연봉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승진보다 업무 환경, 조직보다 개인, 평생 직장보다 조기 은퇴가 중요한 오피스 빅뱅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승진 거부의 흐름이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이것과 흐름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조용한 사직이라는 신조어도 유행 중이죠.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걸 뜻하는데요. 월급에 비례해서 해직당하지 않을 정도만, 그러니까 잘리지 않을 정도만 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시작한 이 조용한 사직의 바람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한 채용 플랫폼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가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응답한 겁니다. 특히 2030 세대는 78%가 이렇게 답했지만 4050 세대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아졌는데요. MZ세대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사직에 더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 빅뱅 문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면 이제 회사에서도 인재를 구할 때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제 일의 정의가 빠르게 변화하는 점은 개인과 기업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슈인데요. 이제는 좋은 인재를 잡으려면 보수 인상이 아니라 구성원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획일화된 조직 내 문화로는 좋은 인재를 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정한 보상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직급 제도와 평가 제도는 물론 보상 체계 변화까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주로 IT 기업, 대기업 중심의 변화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노동시장이 격변화된 오피스 빅뱅 시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오피스 빅뱅이 자신에게 맞는 일의 가치관을 찾아나가는 여정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일,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점점 더 빨라지는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직업적으로는 앞서 나가는 MZ세대. 하지만 요즘 이들에게 인기 먹거리는 약과나 떡 같은 전통 간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약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 이 카페에서도 가래떡이나 수정과 같은 전통 간식, 디저트로 판매하는 곳들도 많고 약과 판매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평소에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의 통계를 보면요. 한 달간 약과 매출이 1년 전보다 96%나 급증했고 수정과는 199%, 모나카는 1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 역시 1년 전보다 이런 먹거리들이 평균 70% 이상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약과 얘기하니까 또 약과 먹고 싶어지네요. 배고파지네요. 근데 이런 전통 먹거리 역시 맛집이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구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명품 상점에만 오픈런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과 상점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이들 업체가 온라인 주문을 받자마자 20초 만에 마감했는데 구매에 성공했다면서 인증하는 영상들을 여러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과를 사는 걸 마치 인기 티켓 구하는 걸 일컫는 티켓팅에 맞아요. 빗대어서 약캐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는 거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직접 만들기에 나선 이들도 늘어나서 재료 판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젊은 층에게 이렇게 옛날 먹거리가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거를 할머니 입맛,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좋아하는 거라면서 할메니얼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네. 이런 할메니얼 트렌드가 생겨난 데엔 전통 식재료 활용은 뉴트로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 재밌게 받아들여지고요. 기성세대에겐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무엇보다 달달하고 구수하고 맛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실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못 먹는 거지 맛있습니다. 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지금은 개인과 조직이 열심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